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제 지금 출마 선언들이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보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 사직하고 이제 당에 입당해서 선언하겠죠. 오늘 안철수 의원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또 선언을 했고요. 뭐 엄청나게 해서 뭐 한 15명 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인가요? 아닌가? 황우여 맞습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얼굴이 오랜만에 봤더니 예. 지금 흥행을 위한 지금 경선 룰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 뭐 전 인천시장 하셨던 분도 출마하는 것 같고 부산시장 현직도 출마하려고 일단 하는 것 경북 같고 이철우, 경북. 인천 유정보 이분은 지금 결정이 됐어요. 예. 시간 장소까지. 홍준표 시장도 출마. 이제 사퇴하고까지 예.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저기 호남의 이정현 전 의원도 해서 거의 뭐 국힘은 풍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잠용이 아니라 잡용이라고 말해도 될 수죠. 아닙니다. 인물 하나하나는 또 훌륭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 경선을 이거 한 번이 아니라 2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게 1차, 2차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경선 룰인데 원래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50대 50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경선 50%인데 네.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1차 경선에서는 아마 국민 여론조사 80%였을 거고 2차 최종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70이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간 유리한 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룰로 할 것인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룰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후보를 원하느냐에 따라서는 룰을 조금 국민 여론조사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에게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리할 거고 그럴 텐데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걸 원할 테고, 그렇겠죠? 예,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뭐 당원 표심을 더 중요시 여길 테고. 근데 일단 이렇게 사람이 많이 출마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 주자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유력 주자가 없다는 약간 좀 뜻이죠. 의외인 게 탄핵 당한 대통령의 당이 이렇게 출마 열기가 뜨겁다? 그것도 좀 낯선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과 이번에 이제 탄핵 진행 과정도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때 회고해 보시면 그러니까 탄핵 때 보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거의 막 10%대였어요. 20%.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자유한국당 지지 12%였는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10%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힘이 30대 초반인데 31에서 33이에요. 네. 이것도 되게 좀 다른 것이고 이전에 이제 탄핵 찬성파들, 그러니까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바른정당 만들어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뭐 분열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지자체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좋은 플레이 기회로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경선 룰을 한다고 해서 국힘이 흥행을 해서 이재명 독주 체제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5명이 출마하고 그 안에 무슨 경천 동지할 룰을 만든다는들 1차, 2차 컷오프 TV 토론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후보 확정 때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아버린 거예요. 예, 불과 3주 안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한 달 후 길어야 한 달이고 한 달이죠. 3주 안에 어느 정도 다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 2명을 남겨놓은 상태를 다 4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있는 이 후보들만을 가지고는 저는 별로 변수를 못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더 확장적인 대안을 누군가가 내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현재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직 절박함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 싶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과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처를 덜 입으면서 갈라서기. 이게 첫 번째. 근데 아직 그것도 지금 안 됐습니다. 갈라서기. 그다음에 두 번째 확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 비교를 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원들과의 관계만큼의 끈끈함은 사실 아니잖아요. 없고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결과 보세요. 물론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지만 생각보다 혼란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 뭐 파면되면 다 난리 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또 질서정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과연 낼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낸다고 했을 때 국힘의 경선 과정이나 향후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비교하면 그렇게 파괴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저는 부담스럽죠. 그래도 어찌됐건 지지도 40%가 넘는 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은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담스럽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당분간 정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당이나 당원들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고 그다음에 당의 대권 후보랍시고 경선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칙적인 연대 이상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뭐 정치인이라는 게 목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져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윤상현처럼 못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판을 엎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이준석 예. 또 개혁신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어쨌든 뭐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하면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젠가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뭐 비공개 오찬을 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의 변수 국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겠죠. 홍준표와 밥을 먹음으로써 본인도 메이저 대권 후보와 동급 반열에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둘이 겁니다. 왼수시간 아니었나? 그리고 대구 경북이 이준석은 거기서 표를 얻어야 될 이유가 본인이 있는 또 사람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네, 예. 얼마 전에 그 조모 또 뭐 산소도 가고 그랬다는 거기서 거죠. 플레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본인 표가 거기서 꽤 나올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이준석의 목표는 이번에 5에서 10%를 얻음으로써 다음 차세대, 차차기 세대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고 멋있게 싸우면 되는 거라서 비교적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힘의 박대출 의원이 한덕수 총리 출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후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국민 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확장적 발상인 거죠. 국민 후보라 하면 국민 경선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틀 안에 머물지 말고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그와는 별도로 원샷 여론조사 경선으로 그 가설 정당 비슷하게 외부에 거기 그거를 해보자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국힘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후보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단일화 비슷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짧고 없고. 과거에 그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몽준은 본인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정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한 상황. 이 상황에서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한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는 확장책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안이라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 당했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냥 전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당도 그대로 지도부도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지금 막
대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저렇게 변화가 없이 뭘 하자는 걸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다시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절하게 옥쇄하다가 깨지더라도 자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는 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선을 맞이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많지 않아 보이고 뭐 그 정도 심정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홍준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한동훈도 절박하게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도 물론 절박하겠죠. 즉 아니 사실 지금 뭐 안철수, 유승민 뭐 다 홍준표 다 마지막이에요. 사실 모르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예비 경선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약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다음 살 길을 찾자 뭐 이렇게 안이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또 두 번째는 무조건 국민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그냥 이재명만 싫다고 하면은 다 국민들이 표를 줄 거라는 착각. 예.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면 저는 이런 것도 해볼 것 같아요. 반이재명 연대 말고 그 개헌 연립정부 연대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3년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집어넣고 막 국회 권력 약화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몇 가지 원칙들에 동의하는 후보들끼리 연대를 만들어서 그 연대 후보를 하자라고 하고 지금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헌정회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모여 있는 곳이 헌정회잖아요. 정대철 헌정회장이죠. 헌정회 같은 데하고 같이 그리고 뭐 시민사회가 있다면 시민사회도 같이 뭐 학자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국민연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큰 판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반 이재명 연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당은 가리지 않을 테니까 민주당 출신이라도 와도 좋다 이렇게 해볼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은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정도의 명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